이 전통 미디어 구도가 언제까지 가냐? 의외로 2010년까지 갑니다.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나올 때까지. PC 통신 있었고 인터넷 있잖아. 오케이, 거기 게시판밖에 없잖아요. 2010년까지 게시판 주로 텍스트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활성화됐어? 아니, 한 2000년경부터 활성화됐죠. 1990년대 중반에 나왔지만 일반 사람한테 퍼진 건 2000년경부터라고요. 그럼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죠. 야, 칼라 TV 언제 사람들한테 확 퍼졌지? 80년대. VHS 언제 사람들한테 확 퍼졌지? 80년대. 그러면 그때가 전통 미디어가 마지막 단계, 이제 마지막 가장 힘을 발휘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단계였구나. 80년대가. 90년대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이거 나오기 전까지도. 물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이 전통 미디어하고 인터넷 게시판이 동거를 하지만 그러나 역시 전통 미디어 제대로 된 콘텐츠를 아주 극소수의 콘텐츠 생산자가 만들고 대중은 그걸 소비하고 이 구조가 칼라로 파워풀하게 작동하는 구조예요. 참고로 지금은요, 동영상 아무나 다 만들잖아요. 이거 가지고 찍으면 동영상이고요. 동영상 좀 제대로 만들겠다 싶으면 동네에 있는 스튜디오 가면 동영상 찍어주잖아요. 요새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은 오히려 부업이 돼버렸고 동영상을 찍어주는데, 그 정도 영상 칼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려고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그게 수억을 투자해야 돼요. 기계랑 편집기가. 지금은 그게 그냥 동네에서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그런 거 기계값만 하면 3, 4천이면 하니까 뒤집어 쓰니까 기계값만 따지면 3, 4천도 안 들죠. 좀 다루기가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웬만한 동영상은 이걸로 해서 해버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자가 모든 사람이 컨텐츠 생산자인 거예요. Everybody.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가만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뒤져보자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공산권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공산권이 무너지는 게 이제 예감이 되는 거예요. 80년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논리틀을 가진 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네오콘이에요. 네오콘은 이미 80년대 접어들기 전에 자기의 사상적 틀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80년대에 그게 훨씬 틀거리가 강화됐고, 첫째 반공, 둘째 크고 강한 세계경찰 미국. 이 네오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과 자유를 불신합니다. 네오콘이. 현대 문명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본질적으로 무도덕한 경향이 있다라고 네오콘은 봐요. 저도 그렇게 보죠. 근데 그거가 치유될 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덕한 원자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막으려면 국가가 강력해져야 된다. 플라톤의 그 국가 같은 그런.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한테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를 심리 조작을 통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때려 넣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저 무시무시한 관점이에요. 국가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이 아까 제가 저게 말이 되는 게 전제가 있으면 말이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 인간의 소통이 극소수의 컨텐츠 생산자와 다수 대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컨텐츠 소비자로 돼서 그게 뭐 칼라테레비 보면서 좀 이상한 좀 멍청한 프로 보면서 깔깔거리고 뭐 이상한 멍청한 프로 보면서 뭐 눈물 질질 짜고 뭐 그런 걸로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주말 드라마 가끔 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극히 일부잖아요. 나머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뒤져서 컨텐츠를 본다고요. 그런 매스미디어적, 전통 미디어적 컨텐츠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전통 미디어적 소통, 전통 미디어밖에 없다면, 매스 미디어밖에 없다면 컨텐츠의 생산자는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동적인 컨텐츠의 소비자인 그런 거라면 거기에 무슨 개인이 있냐. 컨텐츠 생산하는 개인하고 컨텐츠를 뿌려주는 대로 그냥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개인이 같은 개인이냐 이거죠. 다르죠. 한쪽은 상징을 조작하고 심리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수의 집단이고 한쪽은 그 자들에 의해서 상징과 심리가 조작당하는 다수 대중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개인이니 자유니 공화국이니 이거 다 말짱 꽝인 공허한 개념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저런 소통 구조에선. 저 소통 구조가 80년대, 90년대, 심지어는 2000년대까지 지배한다고요, 저게.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개인과 자유, 그 공화국의 근본 주춧돌이 현대 문명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게. 부정을 점점 더 심하게 당하네. 왜냐, 컨텐츠 만드는 쪽에서 이제는 칼라 TV를 통해서 VHS 필름까지 만들어서 뿌리니까 장악력이 얼마나 세져요. 개인 자유 저거 다 말짱 꽝인 헛개비 같은 개념이고 사람들이 기술과 시장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분업이 고도화돼서 사람들이 전부 무도덕한 원자가 되니까 국가가 빅브라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몰라도 공동체에 도덕이 있다, 윤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세뇌해서 머리에 때려 넣어야 되고 미국은 막강한 크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서 막강한 세계 경찰이 돼서 세계를 군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공산체제도 무너져 가잖아. 이거예요, 네오콘이. 살벌한 겁니다, 저거. 저게 80년대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동구소련권이 무너져 가니까. 또한 80년대 동구소련권이 무너져 갈 거를 예측이 되니까 야,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이게 WTO입니다. 82년도 제네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회의에서 저게 WTO로 간다는 게 결정이 돼요. 사실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좋습니다. 박수 친 게 86년도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80년대 후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한다고 그때 좌파들 진짜 무식했어요. 그때 우파 자유보수가 정신 좀 차렸으면은 컨텐츠 만들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안 어려워요, 싸움이. 뭐 잘 됐지,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워서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만드는 게 낫죠. 그때 만들어 봤어요. 뭐 박철원이 같은 인간이 만들었겠지. 뭐 국풍 이런 거. 36. 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안 되니까 좌파들이요. 우루과이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했어요. 나 우루과이 대사관이 어딘지 지금도 몰라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왜 우루과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가 이제 우리가 WTO로 업그레이드 합니다라는 걸 최종 의결한 게 우루과이에서 모여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할 뿐이지 우루과이란 나라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때 좌파들 우루과이 제가 한번 나중에 신문 뒤질라 그래. 너무 웃겨. 우루과이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했어 그때 좌파들. 제가 그거 보고 기겁을 했어.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80년대 말 90년대 초. 왜 그러냐면 저게 WTO의 청사진이니까 WTO 가입하지 말아라는 시위를 하는데 우루과이 대사관 앞에 가서 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무식했어요. 지금 뭐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개념 있는 척하는 좌파들이 그때.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90년대가 되면은 동구권 소련이 붕괴하죠. 이건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중 행보가 가속화됩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등소평 할아버지와 오른쪽에 있는 저 백인 그 머리 벗겨진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브렌트 스코우크라프트. 저게 아버지 부시 때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답게 회담을 하고 있죠. 89년에 이미. 그런데 저 회담할 때 시점이 언제냐?
1989년 7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문에서 10,000명을 학살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미국이 백악관 안보보좌관 보내가지고 저렇게 쎄쎄쎄 정답게 회담을 할 정도로 이미 친중 행보가 거침이 없어요. 저게 미국 아마 현대사에서 제일 치욕적인 걸 거예요. 저 등소평 저 할아버지의 양손에 천안문 앞에서 학살된 10,000명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소련까지 망해버리니까 거침없는 행보가 가능한 글로벌리스트의 천국이 열려서 그 천국이 1990년에서부터 2016년 트럼프 등장 때까지 25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소련 망한 해로부터 치면은 91년부터 그러니까 91년 12월에 망했으니까 12월부터 계산하면 딱 25년이에요, 저게. 그때 글로벌리스트가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쌍검. 한쪽으로는 네오콘, 다른 한쪽으로는 친중 세계화입니다. 친중. 그냥 세계화가 저는 세계화에 반대 안 해요. 분업 더 발전하고 시장 더 발전하고 기술 교류 더 많아지고 좋아요. 그런데 좀 깜냥이 되는 것들끼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중국 같은 건 좀 옆구리를 좀 빼고 거긴 전체주의 학살체제인데 탄압체제고 그걸 어떻게 같이 가냐. 깜냥이 되는 좀 그래도 틀거리가 잡힌 데끼리 그렇게 놀자. 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저는 세계화 반대 안 해요. 친중 세계화는 반대예요. 이때 친중 세계화란 말이에요. 문제가. 이때 이제 네오콘이 약진을 하는데요. 외교, 국방, 대학, 언론 곳곳에 포진하죠. 자, 이제 우리가 말했잖아. 반공이 최고, 시장이 최고, 이런 게 최고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그리고 현대 문명이 어차피 너희 지금 보잖아. 사람들 다 비디오 테이프나 보고 있고, 칼라 TV에 다 빠져 있고, 이게 자유고 개인이고 시장, 이게 자유고 개인이고 공화야. 이거는 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가 사람들한테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을 때려 넣어줘야 돼. 머리에. 이거가 약진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1990년대. 90년대 어떤 분위기냐. 네오콘을 모르면 출세가 불가능합니다.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언론. 네오콘에 줄 서지 않으면 지금 마치 빅텍, 빅머니 뭐 이런 거에 줄 서야 뭐 떡고물 생기잖아요. 네오콘에 줄 서지 않으면 떡고물이 안 생겨요. 커리어가 불가능해져요. 90년대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친중 세계화가 또 약진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딱 양날의 칼을 잡은 거야. 하나는 까불어. 야, 맞을래? 네오콘이에요. 야, 돈이 좋잖아. 돈. 우리 돈 좋아해. 중국 애들이랑 같이 해서 돈 벌면 되지. 거기 뭐 노예노동, 뭐 농민공, 문제 없어. 뭐 걔들 항상 그렇게 사는 애들이지. 거기 투자해서 돈 벌면 장땡띵화. 친중 세계화죠, 그게. 이 친중 세계화의 3인방은 누구냐? 클린턴과 바이든과 아들 부시입니다. 이때 바이든은 상원의 외교위 쪽을 컨트롤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 아마 클린턴이 이제 취임 마지막 해에 하원에서 이 미중 무역을 정상화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아마 상원 통과는 저게 2001년 아들 부시 원년에 통과될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3인방이 공화 민주 안 가리고 아들 부시는 공화죠. 안 가리고 막 한 거예요, 그냥. 그때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 클린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중 무역의 정상화를 법률로 통과시켰어요. 오늘 우리 하원은 미국의 지속적 번영과 중국의 개혁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무역 기회가 열렸고 중국에는 변화의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저게 이제 상원까지 통과한 200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오콘이 1990년대에 양날의 칼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양날의 칼을 딱 확보한 거예요. 한쪽은 네오콘, 한쪽은 이 친중 세계화. 이 두 개를 공화 민주도 다 그냥 다 그래요. 색깔이. 그게 이제 언제 분화되냐?
아들 부시 때 분화됩니다. 2000년대. 이때는 2000년대 아들 부시의 시대는 네오콘 및 오일머니의 시대입니다. 2001년 9월 달에 9월 11일 날 이제 9.11이 발생을 하죠. 이 9.11은 네오콘은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오일머니도 돈 벌 기회가 생기니까 축복이죠. 중동이 불안정해지면 돈 벌 기회 생기죠. 당연히. 네오콘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당시 글들을 보면 네오콘에. 이제 드디어 미국의 국가의 위험을 떨치고 미국의 국가의 국기를 바로잡을 계기가 생겼다. 이제 국민이 단결해서 성전에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조의 글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오콘 진영에서. 네오콘이 절실히 원하던 순간이죠. 네오콘들은 크고 강력한 경찰국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영구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없으면 미국인으로 단결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저희들은. 희한하죠. 그러한 그런 호전적, 전투적 모드 아래 국민의 윤리와 도덕을 재무장해야 된다. 이게 네오콘의 프로그램이에요. 개인, 진실, 자유 이런 건 별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쯤 되면 이제 2000년 9.11 직후쯤 되면 네오콘이 일종의 이제 햇도가 확 돌아갔고 세상이 이제 다 먹었다라고 설칠 때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민주당 쪽이 네오콘과 선을 긋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악마 내러티브를 떠들기 시작하죠. 그때 본격화되면 2000년대 아들 부시 때부터 본격화돼요, 저게. 그래서 민주당 리버럴 진영의 악마 내러티브가 강화됩니다. 악마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네오콘과 선을 긋고 네오콘을 흑막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저희가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라고 카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은 저게 민주당과 리버럴들이 2000년대 아들 부시 때 네오콘을 공격할 때 쓴 용어입니다. 처음으로 썼습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저 용어를. 그때. 그러니까 참 세상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구도로 보면 공화는 네오콘을 그때 이제 민주공화가 그때 딱 나눠져요. 공화는 네오콘을 주장하고 민주는 악마 내러티브 GCC. 그러니까 젠더 평등, 기후 변화, 그다음에 백인 그 비판적 인종주의. GCC 악마 내러티브를 떠들고. 내러티브 구도가 딱 민주공화 사이에 나눠져요. 그러나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오콘 써가지고 전쟁 비즈니스하고 오일머니 벌고 가끔 쥐어 패기도 하고 좋잖아요. 미국 국력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악마 내러티브 키워져 갖고 사회 기강이 해체돼 버리고 사회 전통 가치가 해체되니까 쟤들에 따르면 말하자면 10살짜리 애가 와서 엄마가 나 아들도 낳아줬지만 내가 가만히 오늘 선생님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알아보니까 내 성기 수술은 나이가 들어서 다 자란 다음에 해야 되지만 일찍 호르몬제 맞아서 내가 이렇게 여성화되면 훨씬 더 좋대. 엄마 나 데리고 병원 가줘. 나 호르몬 치료제 받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를 다시 이렇게 조정해야겠어. 10살짜리가 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수용해야 된다. 걔의 초이스다. 이따오 개소리를 하는 게 젠더 평등이잖아요. 그럼 사회가 해체돼 버리죠. 성구별까지 다 해체시키자는 건데. 기본적인 사회의 통념과 관념을 다 해체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는 주권국가 서방과 미국의 주권국가 야들야들하게 노골노골하게 약화되고 한쪽에서 그 박상훈 대표가 잘 했더만 푸틴이 아주 그냥 저 GCC 악마 내러티브를 작사를 내놨더라고요. 연설하면서 러시아 말로 연설할 때 작사를 내놨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푸틴이? 자유민주주의 좋아서? 개인 좋아서?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러시아 사회 해체돼서 박살나니까 러시아는 국가주의로 무장하겠다 이거예요. 미국 너희 서방 너희는 박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방과 미국의 주권국가 체제, 사회 근본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해체돼 버리는 거. 그거 아주 좀 바람직하죠. 그래야 자기들이 주물럭거리기가 쉽죠. 그래야 주물럭거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쪽도 두 담론 모두 글로벌리스트에 봉사하는 거예요. GCC 악마 내러티브도 글로벌리스트한테 봉사하는 거고, 네오콘은 당연히 경찰력, 무력을 갖고 봉사하는 거고. 꽃놀이패야. 하나는 민주당이 갖고 놀고 하나는 공화당이 갖고 놀고. 좋은데? 꽃놀이패죠. 그러니 트럼프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바마 시대 때인데 GCC 악마 내러티브 하는 자들이 네오콘과 원수인 척 하는 거예요. 원수이긴 뭐 원수야. 2020년에 트럼프 사냥 나서니까 네오콘하고 GCC 악마 내러티브가 동지로 손 딱 잡고서 트럼프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더만. GCC 악마 내러티브 하는 민주당하고 네오콘하고는 코스프레예요. 적대 대립이. 적대적이고 대립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뭐 유승민, 뭐 H모 씨 의원, 입만 뻥끗하면 옛날에 원유철, 핵무장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애국주의적 우파인 척해. 그러나 내가 보면 뒷거래는 다 짬짬이 공생관계예요. 저쪽이랑. 그런 거죠. 역할 분담, 적대 대립 코스프레에서 국민 속이는 거. 공화는 네오콘, 민주는 악마 내러티브. 이 구도가 오바마 때 굉장히 강화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한다고 하죠. GCC 악마 내러티브에 대해서. 네오콘의 정체는 깨우뚱깨우뚱 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오바마 때 저게 2009년이 삼성 안드로이드 폰 나온 때고요. 그보다 2년 앞서서 애플이 아이폰 나왔어요. 저게 뭐냐면 새로운 대종, 새로운 개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저때. 이것에 의해서 2016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 독점, 미디어 독점이 최종 붕괴해버린 거예요.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확립된 거예요. 그러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확립됐다는 얘기는 개인이 확립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니체가 뭐라 그랬는데? 관점을 가져야 개인이 된다라 그랬어요. 나 자신의 퍼스펙티브, 나 자신의 관점을 가진 자만이 진짜 개인이다. 그게 니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케르케가르가 뭐라 그랬는데? 개인들로서 이루어진 그룹은 장기적으로 진실에 수렴한다. 반면에 개체성, 개인됨이 소멸한 때는 반드시 선동에 휘둘리고 거짓에 날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 이게 케르케가르의 유명한 팜플렛 때는 거짓이다. Crowd is untruth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개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개인이 됐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개인과 자유, 그게 뭡니까? 공화국의 시민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VHS, 칼라 테레비, 그걸로 완성된 컨텐츠를 극소수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다수는 거기에 떠먹여 주는 대로 받아 처먹는 상태에서는 개인이고 자유고 이거 다 희화화돼 버려요. 그렇다고요. 근데 미디어와 컨텐츠의 생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는 순간, 진짜 개인이 된 순간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내 할 말 하게 되니까 그 개인과 자율은 곧바로 공화국의 시민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Republic Citizenry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해서 나와버렸다고 2010년대 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저런 변화가 쫙 올라오니까 트럼프만큼 소셜미디어 잘 이용한 사람이 없어요. 선거 전에. 그래서 쫙 올라오니까 그동안 종교계와 지식층에 축적돼 있던 고민과 각성과 딱 결합하면서 트럼프란 현상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제를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거 아주 명작이 나올 수 있는 명제입니다. 누가 좀 써주세요.
미디어의 생산이 독점된 상태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런 처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원리인 개인과 자유는 공허한 관념으로 추락해버리고 만다. 이게 추락한 상태에서 자유민주 공화국의 기초가 사실은 없다. 이미 해체됐다라는 그 위기감에서 네오콘이 짝퉁 보수, 네오콘이라 불리는 짝퉁 보수가 나온 거다. 이때 왜 짝퉁이냐? 개인과 자유를 버린 위대한 국가 미국. 개인과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글 보면. 적대적이에요, 오히려. 어차피 개인과 자유가 없는 거다. 현대 문명엔 이게 그냥 매스미디어가 있고 미디어는 몇 명에 의해서 독점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머리가 조정당하고 심리가 조정당하는 상태다. 거기에 무슨 개인과 자유가 있냐.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공산사회도 무너졌는데 위대한 경찰국가 미국 만들어서 국민들한테는 바깥에선 전쟁 벌리고 여기저기 패고 다니고 국민들한테는 국가가 나서서 윤리와 도덕을 국민윤리와 국민도덕으로 재무장시켜줘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저 네오콘이. 다시 말하면 네오콘은 미국이라 불리는 실험은 실패했다. 미국이라 불리는 실험이 뭐냐면 개인과 자유에 바탕한 공화국을 디자인해서 실현할 수 있냐예요. 제 말 같죠? 아닙니다. 2030년 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얘기입니다. 제가 고스란히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안 해와서 그냥 우선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 헌법 파괴 기초가 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만든 사람이죠.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그러니까 연방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일련의 그 에세이집들이에요. 한 60몇 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 중에 첫 페이퍼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게 1호 논문, 1호 에세이에 알렉산더 해밀턴의 제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만 읽어드릴게요. American people to decide the important question whether societies of men are really capable or not of establishing good government from reflection and choice, or whether they are forever destined to depend for their political constitutions on accident and force. 다운표. 이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굉장히 유니크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치 사상에 대한 선택의 기초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정치 사상적 디자인과 선택의 구성을 해서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정부라는 것은, 정치 체제라는 것은 영원히 우연과 강제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관한, 그 중에 뭐가 가능하냐에 관한 실험이 바로 미국이다. 2230년 전에. 미국은 처음부터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 의해서 디자인된 나라입니다. 그걸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예외주의예요. 물려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중해 영국과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훈련된, 거기서 나온 그 사상적 통찰, 그 베이스에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딱 가진 그 사상적 통찰에 의해서 디자인된 나라예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실험하는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라 불리는 실험이다. 그게. 그걸 건국의 아버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영민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 헌법을 연구할 때 반드시 보아야 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구성하는 수십 개 에세이 중에 첫 에세이에 쓴 그 구절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 뭐냐? 자유와 개인이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의 바탕을 한 공화국, 자유와 개인을 원리로 삼는 공화국이 가능하냐라는 실험이 미국이다. 그 얘기인데 이 네오콘들은 자유와 개인 없어졌어. 칼라 테레비 보고 VHS 보고 이런 그 미디어 독점적으로 소유되는 컨텐츠와 미디어 생산자들이 뿌려주는 그거 보고서 하호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 사소한 존재들, trivial being들. 이게 네오콘이 쓰는 용어예요. 사소한 존재들만 돼 있는 거야, 여기. 그런데 우리가 대립하던 공산권은 무너졌어요. 자, 어떡할래? 오케이, 이땐 국가가 나서야 돼. 국가를 강력하고 근사하고 큰 정부를 만들어서 이 미국을 세계 경찰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 세계 휩쓸고 다니면서 쥐어 패는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항상 영구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미국인들을 국가가 나서서 윤리와 도덕으로 재무장시켜야 돼. 이게 네오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미디어와 컨텐츠에 대한 독점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디어와 컨텐츠에 대한 오너가 된 거예요. 그럼 트럼피즘이란 건 뭐냐?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시대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미디어의 조건이 바뀐 거라고요. 소통의 조건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라는 미디어, 그때는 흑백입니다. 60년대니까. 그게 일반화된 게 1950년대거든요. TV가 미국에서. 그래 60년 선거에서 케네디가 TV 화면빨 잘 봤잖아요. 그 늙고서 초라한 닉슨하고는 비교가 안 돼. 닉슨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닉슨 그냥 꺾어버리고 케네디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시대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건 TV는 케네디가 이용했고 개인 관점, 개인 소통 시대가 딱 펼쳐진 거 그거 이용한 건 트럼프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전체를 공격하고 파괴해버린 거예요. 미중 미럴도 공격하고 파괴해. 오일머니, 비즈니스도 공격하고 파괴해. 이란에다가 콱 숨줄 졸라놓고서 아랍 와, 이스라엘 와, 다 아브라함은 다 믿잖아. 구약은 다 믿잖아. 아브라함 어코드. 오일머니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악마 내러티브. 그거 파괴해. 야, 그 말이 되냐? 젠더 평등. 기후변화 말이 되냐? CRT 말이 되냐? 트럼프 나서서 그냥 파괴해버렸잖아요. 네오콘, 볼튼한테 야, 네 말대로 하면 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한 열댓 개 벌려놓고 있어야 돼. 나 너 못 믿겠어. 볼튼, 네오콘, 매티스, 네오콘, 맥마스터, 네오콘 다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이걸 다 공격하고 파괴한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전체를.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데? 다 파괴하고 나니까 개인과 가치를 지향하는 애국주의 국가주의네.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때까지 애국주의 국가주의는 전부 국가는 위대! 무조건 애국하세요! 그게 애국주의 국가주의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왜 위대해? 그거 우리 국가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거야.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그 위대하네. 그런 핵심 가치를 섬기는 국가를 점점 더 잘 만들고 강화시켜가면 되는 거네. 그런 애국이야. Individuality and value oriented patriotism이에요. 개인과 가치를 지향하는 애국주의, 개인과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주의가 트럼프 때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부르는데 아메리카 퍼스트의 원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전체를 파괴해버리고 개인과 가치를 지향하는 애국주의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불리는 실험이 다시 성공 모드로 살아난 거예요.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 때. 그 밑바탕에는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 지평, 소통의 지평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는 저 개땡땡 저놈이 왜 우리 밥그릇 깨고 우리 숟가락 뺐냐, 저놈 죽여, 네오콘도 저놈 죽여 하고 칼 들고 2020년에 덤빈 거예요. 덤빈들 트럼프가 죽던 말던 그 원래 원인의 뿌리가 트럼프였냐 이거지.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지평이 열렸다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한국은 좀 한심하죠. 이런 게 다 이제 막 그냥 제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막 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넘어가야지 어떡해요. 그러나 그 흙탕물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주축들 놓고 뭔가 중요한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권 교체와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2022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한다. www.mu선.kr. 두 번째, 마이초이스를 통해 교육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경선단을 구성한다. www.mychoice.kr.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 사람 모이면 단체로 10명씩 묶여서 7명씩 묶여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국힘의 주인이 된다. 거기 주인 없는 정당이에요. 당원들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정당이고 국힘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 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의 지평을 열어간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